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워낙 상승했던 만큼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유럽 증시 정도를 빼고는 큰 재미는 없었죠. 특히 이제 그동안 초강세를 보였던 우리 증시가 조금 오이슬 코스닥 기준으로 좀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금리나 경제 지표 같은 어떤 거시 지표의 영향력이 지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양상에 보이는데 미 증시는 조금 지루하게 흘러갔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었고 엄청나게 많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도 미 증시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수는 지루했지만은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미 증시는 개별 종목의 실적이 어떤 나오는 개별 종목의 흐름이 서로 엇갈리는, 특히 같은 섹터 내에서도 지금 실적에 따라서 개별 회사의 주가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지난주 주목했던 기업은 역시 넷플릭스, 그다음 테슬라였는데 가장 좀 어려움을 겪은 게 테슬라 쪽의 실적입니다. 최근 가격 인하를 계속하고 있고, 물론 주말에 잠깐 좀 올렸습니다만은 너무 이 가격 변동폭이 심하다 보니까 자주 바꾸다 보니까 무슨 횟감도 아니고 시가로 거래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죠. 농담적으로 나오는데 또 주말엔 잠깐 조금 올렸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가격 인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다시 목표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 같은 경우 한 주간에 마이너스 10% 가장 빅테크 중에서 많이 빠졌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인하 정책을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경쟁사들 리비안이든 아니면 루시드든 그다음에 포드든 이런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거기다 빅테크 주들도 모두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은 약보합 수준이었고 아마존은 또 4% 올랐습니다. 반면에 또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 마이너스 3%가 빠졌다는 점, 반도체도 엔비디아 정도만 버텼지 나머지는 조금 지난주에 재미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은 섹터가 같이 움직인 게 아니고 완연한 어떤 개별 종목 장세의 어떤 흐름이 아닌가. 실적 시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제법 크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 코스닥이 얼마나 강세를 보였습니까? 나스닥이 최고 한 16% 올랐고 올해 들어서 프랑스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증시가 지수가 그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올해 들어서 프랑스가 최고점을 놓고 봤을 때 약 17%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스닥은 무려 33% 올랐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강한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가 하락 이유도 갖다 붙이면 많겠지만은 역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반도체나 자동차 대형주들이 외국인 수급 덕분에 조금 버텨내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거래소의 낙폭은 조금 한계가 좀 있었고, 다만 코스닥을 이끌던 2차 전지주가 최근에 흔들리면서 지수의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동반 같이 올랐던 어떤 테마주들도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약간 지난주 금요일 흐름을 보더라도 약간 뜬구름 같은 급등이 잠깐 나왔었던 약간 데드캣 바운스의 느낌이 좀 있었는데 로봇주라든지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또 그동안 조정을 받다가 금요일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장중 한때. 그러다가 다시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 가장 좀 아팠던 부분은 만약에 2차 전지 쪽이 쉬어간다면 좀 쉬는 것도 괜찮잖아요. 쉬었다 많이 가면 되니까 또. 만약에 쉬어간다면 어디가 갈 것인가를 우리가 꼽았을 때 역시 그 한 축으로 봤던 중국주 같은 경우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막판에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대폭락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투심이 많이 훼손되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0만 주를 매도할 정도로 굉장히 투심 자체가 좀 흐트러졌다. 이 부분이 조금 지난주에 가장 큰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표를 통해서 체크해보시죠. 우선 현지 시간 24일 월요일에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25일에는 미국의 3월 신규 주택 판매와 또 4월 12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되고요. 실적 발표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GM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2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 기아,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을 내놓고 미국에서는 메타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27일에는 미국의 1분기 GDP와 개인 소비 지출, 이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끝으로 28일에는 3월 PC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우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5월 3일이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올 얘기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고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의 특별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경제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 여기에 포커스가 모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 FOMC 회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3월 PCE 물가 지수가 되겠는데 그동안 CPI 지표라든지 PPI 지표가 강하게 내려온 모습을 놓고 보면 이 지표도 나쁘게 나올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 또 돌발이 있을까 조금 주목해 보는 게 좋겠고 자 그거 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미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5월로 넘어가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겠고 또 국내 같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잠정 실적 발표는 했지만 얘기가 나오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엔솔, 또 포스코 퓨처엔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이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다. 아무래도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질 것인가, 이번에 빅테크주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기대치는 많이 낮춰놨는데 그거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못 맞춰주면 또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주의 흐름은 우리 코스닥의 투심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반도체주 지금 주가로 볼 때 바닥을 찍었는가 업황은 아직 아니지만 또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2, 4분기 적자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워낙에 쇼크를 줬기 때문에 예. 그 실적 추이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업황의 바닥은 아니지만 주가 강세가 먼저 움직이니까 주가의 바닥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반도체.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오늘부터 해서 있게 예. 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 또 한 주간 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BOJ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엔원 환율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 수출주의 어떤 경쟁력 관련된 자동차 쪽이죠. 예. 이런 쪽에 또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하는 겁니다. 혹시 달라질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또 일본의 BOJ 이런 걸 놓고 보면 이번 주에 코스닥 시장 2차전지 빼고 코스닥 시장 그리고 자동차 또 반도체 이런 쪽 섹터에 영향을 줄 이벤트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동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코스닥 33%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3월 초에 한번 휘청하는 모습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오랜만에 지난주에 휘청했거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장이 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거래소와 코스닥을 나눠서 본다 그러면은 코스닥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마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관련된 거죠.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를 잠깐 보신다면 이렇습니다. 위치가 사실 달러 인덱스를 놓고 보면 지금 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강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문제가 지금 오히려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원화의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대형주를 놓고 봤을 때 환차익이 아니라 환차 손을 볼 수 있는 약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다만 우리 포스코홀딩스가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래소에서. 그걸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난 1월부터 해서 외국인의 수급은 거래소 수급은 지금 8조가 넘어갔습니까?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그나마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의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한 중립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이제 우리 양시장 수급 구도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 코스닥 쪽에 조금 불편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아직은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8조를 다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쁘지 않은데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한다 그러면 대부분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물론 뭐 개인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6조 이상의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사실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 거래소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4조를 사고 있어요, 지금. 예. 한 3개월 만에 4조 원을 가파르게 사고 있고 코스닥에서 지금 6조 이상의 어떤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절반 이상이 역시 2차 전지 쪽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2조 2천억을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이걸 뭔 돈으로 그렇게 사고 있는가를 보시면은 고객예탁금이 바닥에서 43조에서 한 53조까지 올랐는데 약간 멈추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돈으로 들어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신용 매수 같은 경우가 한 20조 가까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특히 그 중에 코스닥이 지금 10조예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신용 물량이 한 3조 가까이 좀 급증했다는 점, 이런 부분. 그리고 일부 정권사에서 지금 신용에 대해서 조금 막으려고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금 수급을 다 매수해서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 수급이 멈추면은 2차 전지 코스닥이 자동으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점이 조금 불안한 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거래소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코스닥은 지금 온리 거의 개인의 수급에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뭐 시장의 어떤 자금 동향, 고객의 특kim이라든지 신용 쪽이 묶이는지 이런 쪽을 잘 체크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개인들이 조금 끌어왔던 만큼 만약에 흔들리거나 빠지게 되면 코스닥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 전략은 이럴 때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예, 아마 시장 전략의 중심은 역시 2차 전지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좋게 보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좋게 보는 분도 계시고 나쁘게 보는 분도 계신데 공감은 한 가지예요. 롱텀하게 볼 때 더 갈 수 있다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 그리고 개인 온리 수급이 받쳤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 수급 자체가 주춤한다 그러면 주가는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중심주 하나는 고점에서 벌써 30% 조정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겠고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쉬어간다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간 조정이라도 좀 거치는 게 나중에 추가 상승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금 쉬는 것도 괜찮다는 관점에서 만약에 쉬어간다면 이미 조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쉬어간다면 대체조가 뭐가 될 것인가 여기에 아마 많이 집중을 좀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로 놓고 보면 제가 늘 드렸던 말씀 2차 전지와 엔터주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개 섹터는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유의한 섹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가 쉬어간다 그러면은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밸류가 그나마 낮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5월부터 대형 또 그 그룹들의 또 급백이 이어지기 때문에 엔터 쪽에 계속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 거기다가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도 아마 좀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조금 조정이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또 윤 대통령 북미 방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 쪽 실적에 비해서는 많이 아쉬웠죠. 이번에 실적 잘 나올 것 같은데 그 실적에 비해 주가는 굉장히 아쉬웠다는 측면에서 과연 BOJ 이벤트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대차 우리 섭섭한 것 미국에 많지 않습니까? 현대차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땡큐 현대차 그리고 뒤통수를 떼는 게 맞거든요. 그럼 약간의 뭐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어떤 약간의 지난번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조금 편입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어떤 유예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반도체 섹터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조금 다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번 그 방미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 어떤 우리가 얻을 점이 있는가 요즘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종목별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장이 조금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뭐 실적이 좋든 나쁘든 모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테마주는 제자리에 가 있고 실적 좋은 종목들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실적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실적 좋은 종목 쪽으로 좀 바꿔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 말씀의 김우식 와은의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